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30여 년 전 조선 땅에 나타난 아주 독특한 외국인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분명 파란 눈의 서양인인데 머리엔 갓을 쓰고 몸엔 도포를 휘날리고 있습니다. 코가 높은 선비 같죠? 바로 캐나다에서 온 제임스 스카스 게일, 한국 이름으로는 기일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반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 한국, 조선의 땅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정과 양반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지금으로 치면 거의 우주선이 마당에 착륙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이 푸른 눈의 선비, 게일 선교사의 드라마틱한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이자 언어학자, 문학가였던 제임스 스카스 게일 선교사는 한국 근대사에서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서구에 알리고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체계화한 선구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주요 업적과 삶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죠? 바로 사전이죠. 그런데 1890년대 조선에는 제대로 된 한영 사전이 없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조선에 오자마자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렇게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가 있는데 왜 아무도 정리를 안 해놨지? 라면서 그는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말이 쉽지, 당신 교통도 안 좋았잖아요? 게일은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쓰는 생생한 입말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주막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그 결과 1897년 드디어 서양인 최초의 제대로 된 한영자전이 탄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단어장이 아니었어요. 조선의 정신을 서양의 언어로 번역해낸 거대한 다리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한국어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단순히 선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1897년 그는 서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제대로 된 한영자전 A Korean English Dictionary를 펴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한국어 번역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인이 이해하기 쉬운 토착적인 표현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운몽과 춘향전이라는 한국 문학을 세계로 퍼뜨린 선교사이기도 하죠. 그는 한국인보다 한국 문학을 더 사랑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김만중의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하여 서구 세계에 소개했으며 춘향전과 심청전 같은 고전 소설도 번역하여 한국 문학의 수준을 세계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의 저서 활동에는 코리아 스케치, 코리안 빌리지 라이프 등 한국의 풍습과 정신세계를 분석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종교활동 외에도 한국의 근대화와 교육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서울 연동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하여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했으며 또한 경신학교, 현 경신중고등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YMCA 설립에 앞장을 썼으며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인 YMCA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청년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당시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한국의 전통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를 존중하며 이를 기독교 신앙과 접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은 시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고결한 정신을 가진 민족이다. 그는 한국의 갓과 도포를 즐겨 입기도 했으며 한국의 역사와 사상을 깊이 파고들어 한국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스카스 게일 선교사가 한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 중 하나는 신분제 타파와 인격적 평등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양반과 쌍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매우 엄격했는데 게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를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연동교회에서는 당시 있을 수 없는 백정과 양반이 나란히 앉아 예배를 보게 만들기도 했죠. 게일이 담임했던 서울 연동교회는 당시 조선의 계급 관습을 완전히 뒤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도축업자 백정 출신의 박성춘을 교회 장로로 세운 사건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양반들이 어찌 저희가 쌍놈과 같이 앉아 예배를 보고 그에게 성찬을 받느냐 반발하며 교회를 나가겠다고 협박했지만 게일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양반들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백정 출신 장로에게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건 조선 사회에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심어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남녀 평등의 실천으로 가리개인 휘장을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내외법이라 하여 남녀가 엄격히 분리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도 남녀는 휘장을 사이에 두고 따로 앉아야 했습니다. 게일은 이 관습이 기독교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여성 신자들에게 당당하게 휘장을 걷어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었으며 정신여학교 등 여성교육기관을 지원하며 여성들이 근대적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가 한영자전을 편찬하고 한국의 고전 문학을 번역한 이유 중 하나도 한국인의 지적 평등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구 사회는 동양을 미개한 곳이라 치부했지만 게일은 한국의 고전소설을 번역하며 한국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높은 수준의 문학적 감수성과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서구인들과 한국인이 동등한 수준의 문화를 공유하는 인격적 존재임을 강조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운몽 아시죠? 춘향전은요? 이 재미있는 한국 소설을 전 세계에 영어로 처음 알린 사람이 바로 게일입니다. 그는 한국인의 문학적 수준이 서구 유럽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백정이 장로가 된다고? 연동교회에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볼까요? 게일 선교사가 세운 서울 연동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조선은 어떤 사회였나요? 반상의 도가 철저했죠. 양반은 양반끼리, 쌍놈은 쌍놈끼리 노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게일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 앞에서는 임금님이나 백정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역사적인 인물 박성춘이 등장합니다. 박성춘은 당시 사회에서 임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백정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게일 선교사는 이 박성춘의 인품과 신앙을 보고 그를 교회의 리더인 장로로 세우려 합니다. 난리가 났죠. 교회 안에 있던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찌 조이가 짐승 잡는 백정과 나란히 앉아 예배를 보고 그에게 성찬을 받는 말이냐. 양반들은 교회를 나가겠다고 협박했다 했습니다. 이때 게일 선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형제와 자매만 있을 뿐 양반과 백정은 없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콧대 높던 양반들이 박성춘 장로 앞에 무릎을 꿇고 성찬을 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수천 년 이어온 조선의 신분제가 무너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신분제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남녀가 같이 앉지도 못했어요. 중간에 커튼 같은 휘장을 쪄놓고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했죠. 게일 선교사는 이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와 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는 과감히 휘장을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여성도 공부해야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탄생한 학교들이 바로 지금의 정신여학교 같은 곳들입니다. 게일 선교사가 한국에 머문 40년, 그는 단순히 종교를 전파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귀하다는 인권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던 그의 모습은 단순히 겉모습만 흉내낸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인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려 했던 그의 노력이었던 거죠. 서울 연동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하여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또한 경신학교, 현 경신중고등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YMCA 설립에 앞장을 섰으며 1903년 황성기독교 청년회인 YMCA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청년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당시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한국의 전통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를 존중하며 이를 기독교 신앙과 접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은 시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고결한 정신을 가진 민족이다. 그는 한국의 갓과 도포를 즐겨 입기도 했으며 한국의 역사와 사상을 깊이 파고들어 한국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는 서양인들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를 아꼈던 푸른 눈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가 130여 년 전에 외쳤던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지 혹은 고정관념이라는 휘장 뒤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대사의 숨은 주역들,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